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지화명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05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3의 명의 우남수, 64의 입우자복, 혁명의 지심에 대해서 같이 살피겠습니다. 93과 64도 매우 까다로우니까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의우남수, 명의우남수 득기대수 불가질정. 상활, 밝음을 감추고 남쪽으로 사냥을 하여 그 건의도를 얻었으나 가히 빨리 바르게 할 수 없음이라. 상활, 남수지지 내대득야. 남쪽에서 사냥을 하는 뜻은 마침내 크게 얻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산계의 제일 끝에 와 있죠, 지금 위치로. 그 다음에 이제 응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설명을 보면은 장치성 교수님은 남수는 남쪽을 사냥하여 득기대수, 상대방의 머리, 즉 적의 우두머리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가질,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정벌에 나서서 적의 우두머리를 사로잡고 이긴 뒤에 조급해 하지 말고 시간과 정황을 살핀 뒤에 뜻을 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사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시기를 오랑캐를 개명시키게 될 것이다. 남쪽으로 사냥을 가서 그 우두머리를 잡게 될 것이다. 급하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태영 교수님은 계속 이제 시간적 추이로서 이제 설명하시기를 이제 93의 시절은 저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질 저녁 무렵. 즉 93은 학계의 제일 마지막이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저녁이다. 황혼에서 석양의 시간대로 남녘에서 사냥을 하여서 어둠의 빛을 가져다 줄 거대한 행동하는 혁명 쟁추다. 이 혁명은 그 자체로서 시간을 요하지만 성급하게 교정을 하면은 아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득기대수는 매우 큰 전과이다. 즉 이 효는 1등의 전공, 최고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득 참이 있으면 기울음이 있듯이 그러한 운세 뒤에 점점 기울어지게 되는 그런 죽음으로 점점 떨어지는 운명이 예정되어 있다. 결국에는 이 나라가 속한 자기 나라의 명운이나 집단의 운세가 이 이후로 점점 기우는 상에 이르니까 결국에는 최고의 질이 득기대수함으로써 최고의 큰 전과를 올랐음에도 다시 점점 몰락을 예정하는 기이한 패러독스를 예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천적으로 효를 받았을 때 남쪽에 가서 얻은 이 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득기대수, 우두머리를 이제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두르지 말라고 하는데 무엇을 서두르지 말라고 하는지 이걸 이제 고민을 실천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3은 여기까지 하고 64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입우자복, 횡명이지심, 우출문정. 왼쪽 배로 들어가 그의 복심으로 잠입해서 명의의 마음을 얻어서 뜰문으로 나옵니다. 입우자복, 핵심의야. 복심으로 잠입한다는 것은 그 속마음의 뜻을 얻음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설명은 왼쪽 배로 들어가서 어두운 때 숨으려는 마음의 뜻을 얻었다고 한다. 즉 그 마음의 뜻은 어려울 때를 만나서 응거하려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효 위치를 보면은 이제 산계로 진입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이나 응은 있습니다. 장치청 교수님은 설명하시기를 이부자복은 왼쪽 배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문출정은 문 안에 뜰을 뛰어넘어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6사의 시기에는 내지로 깊게 들어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미 이제 학계를 넘어서 산계로 진입한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즉 이 개가 상징하는 상계가 대지 진이죠. 그래서 상계가 상징하는 대지에 근접하여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럴 때에는 반드시 시기를 잘 살펴서 일을 처리하되 정원을 났을 때는 즉시 행동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놀라운 사실은 주의라는 대학자는 이 효사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잠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사는 왼쪽 배로 칼로 찔러 들어갈 것이다. 오랑캐를 개명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얻어서 문 앞에 뜰을 나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태영 교수님은 이제 시간적 서술을 계속 하시면 육사는 이제 저녁 시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육사는 일몰의 저녁 시간대이다. 이미 어두워졌다. 그래서 93에서 이렇게 이제 최고 득기대수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6사부터는 점점 전환의 시점이 온다고 이야기하죠. 즉 인생의 사업 운이 기울고 전망이 어두운 시기이다. 왼쪽은 쓰지 않는 음벽의 부위이니 6사는 음벽의 장소에 들어가서 즉 그 군주에 깊게 들어간다. 즉 배로 들어간다. 깊게 아주 음흉한 은밀한 내밀의 부위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귀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왜 왼쪽 배로 들어가서 군주를 이렇게 만나냐고 하면은 암주의 깊은 속마음을 듣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 암주를 은밀히 만나서 암주의 진짜 속마음을 듣는 상황을 묘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암주의 깊은 내면의 마음을 듣고 난 다음에 우문출정이라 한 것은 암주에게 간사하게 잘해서 그의 속마음을 들어서 음흉한 마음을 간파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또는 은밀히 암주를 만나서 그 깊은 속마음을 들어서 사리 판단이 어둡고 그 암주에게 이제 사리 판단이 어둡고 고집스러움을 간파하고 난 다음에 암주의 어두운 영역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바깥으로 과감하게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는 이 좌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 무엇을 얻는 건지 여기서 마음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다음 출정 우문을 나아간다는 의미의 상징성은 무엇인지 이제 21세기 오늘날에 맞게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이제 실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공부하는 학생들로서는 이제 조금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죠. 그게 이제 풍부한 뭐 사례가 있으면 좋은데 조금 그런 것도 없고 계속 공부를 계속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명의 우남수 득기대수 불가지일정 상활 남주지지 남수지지 내대 등야 오랑캐를 개명시키게 될 것이다. 남쪽으로 사냥을 가서 그 우두머리를 잡게 될 것이다. 급하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될 것이다. 상활 남쪽으로 사냥 가고자 하는 뜻은 곧 크게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명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오랑캐를 교화하다 이 부분은 계속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남수는 기본적으로 방위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동쪽, 리가 남쪽, 태는 서쪽, 감은 북쪽이죠. 그래 전체 내산소가 전체가 감의 북쪽이죠. 그래 추이를 하게 되면 리의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남쪽으로 가긴 가는데 이게 사냥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지화명이 있게는 사냥의 명이 있냐면은 곤의 땅에 감의 화살을 가지고 리의 병사가 출정을 하니 사냥의 상이 있는 거죠. 즉 리의 병사가 감의 활을 들고 곤의 밭으로 향하니 사냥의 상이다. 즉 겨울 사냥을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득기대수는 이렇게 이제 지화명의계가 9-3이 효변하면은 지뢰복이 되죠. 이 지뢰복의 제일 밑에 있는 하나의 건은 그 대건, 대도, 건의 근원, 건의 뿌리죠. 즉 지뢰복이 되면은 건계는 근원이 되고 진의 주인이 머리를 내보내니 이것은 우두머리가 돼서 대도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대등야도 똑같죠. 이렇게 지화명의에서 이제 학계리는 의지, 뜻을 이야기하는데 지뢰복이 되면 이 건은
근이 되는, 뿌리 근이 되는 양이죠. 이렇게. 그 양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득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가지일정은 서두르지 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그 지화명의께는 이렇게 지택임에서 왔죠. 그 지택임에서 이렇게 진의 군주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진의 군주가 이렇게 한 칸 올라가죠. 한 칸 올라가는데, 한 칸 올라가서 무엇을 합니까? 감의 일을 처리하죠. 요렇게 감의 일이 있습니다. 일을 처리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효변하게 되면은 감의 일이 사라지면서 결국에는 진이 제일 밑에 두 칸이나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라는 물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택 임계 시절에 명의의 진이 한 칸 올라가서 일을 서두른 듯한 인상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지화 명의께서 구삼이 소멸하면은 감이 소멸되니까 진이 겸허하게 내려와서 지뢰복이 되보죠. 두 칸이나 밑에 내려오기죠. 그래서 길에서 더 멀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불가질정, 급하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랑캐를 개명시키게 될 것이다. 남쪽으로 사냥을 가서 그 우두머리를 잡게 될 것이다. 급하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될 것이다. 상활 남쪽으로 사냥을 가서 사냥을 가고자 하는 뜻은 곧 크게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육사를 살피겠습니다. 입우자복, 혁명이지심, 우출문정, 상활 이부자복, 핵심의야. 왼쪽 배로 칼을 찔러 들어갈 것이다. 호랑캐를 개명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얻어서 문 앞에 뜰을 놨습니다. 상활 왼쪽 배로 칼을 찔러 들어감으로써 목숨을 끊는 것은 마음속으로 뜻하던 바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입우자복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지화명의는 곤도 배, 리도 배의 물상이 있다고 계사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사가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이제 뇌화풍이 되죠. 근데 이 뇌화풍은 이렇게 지천태로부터 이렇게 맞죠? 이가 사로 간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곤의 배를 찌르느냐 보면은, 다시 보면은 이렇게 그 지화명의가 구사가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뇌화풍이 되죠. 뇌화풍은 이렇게 지천태로부터 이렇게 왔죠. 그럼 지천태에서는 이렇게 태의 예리함이 있고 리의 칼날이 있어서 곤의 배를 이렇게 자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리의 칼날과 태의 예리함으로 곤의 배를 찌르니 입우자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명의지심을 이제 찾아보면은 이렇게 지화명의께가 육사가 효변을 하면은 뇌화풍이 되죠. 그 뇌화풍은 지천태에서인데 지천태 2가 이렇게 사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양강의 중강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2가 사로. 즉 구이 중강이 곤의 바깥으로 나가서 진의 도를 이렇게 행하니 리의 마음은 마음인데 그 마음이 원하는 바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의지심, 그 마음이 무엇이냐? 오랑캐를 교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우문출정, 문 밖에 뜰 바깥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물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화명의께는 또 다른 모계인 내산소가라고 왔죠. 내산소가는 학계에 간의 뜰이 있죠. 간의 뜰의 바깥에 이렇게 곤의 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효변을 하게 되면은 다시 직계인 뇌하풍이 되는데, 이 뇌하풍에는 이강이 이렇게 사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강이 사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즉 결국에는 간의 문 바깥에 곤의 땅이 있으니 문정이다, 문 앞에 뜰이다,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 위에 있던 강이 곤의 뜰에 나아가니 우문 출정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배로 칼을 찔러 들어갈 것이다. 호랑캐를 개명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얻어서 문 앞에 뜰을 놨습니다. 상활 왼쪽 배로 칼을 찔러 들어감으로써 목숨을 끊는 것은 마음속으로부터 뜻하던 바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9.3과 6.4에 대한 다산의 설명을 보았습니다. 자, 조금 많이 까다롭죠. 그래서 9.3에서는 남쪽에 가는 의미와 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 6사에서는 이제 그 좌복, 왼쪽 배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고 여기서 얻는 것의 그 마음의 실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뒤에 행동하게 되는 우문 출정이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는지 계속 꾸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